영화 속의 사랑, 잠재된 욕망의 분출, 스위밍풀. 오늘의 영화 속의 사랑은 로튼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36위를 타임지 선정 최고 관능적인 에로티시즘 영화에서 15위를 기록한 스위밍풀입니다. 영화 속으로 주인공인 사라 모트는 영국의 성공한 범죄 미스터리 소설 작가이지만 창작의 소재가 바닥난 상태로 지하철에서 사라를 알아본 여자가 반가움을 표현했지만 자신이 아니라며 선을 그을 정도로 진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범죄 소설가로 출판사에서는 계속 사라만의 색깔이 뚜렷한 글을 원했지만 사라에겐 새로운 욕망이 간절했는데 그런 그녀에게 편집장인 존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새로운 글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게 된 별장은 상쾌한 공기와 한적함, 그리고 수영장이 딸려있는 그녀가 글을 쓰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묵는 별장의 편집장의 우려대로 그의 딸 줄리가 나타나는데 누가 있으면 신경이 쓰여 글을 못 쓰는 사라는 줄리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자유분방한 줄리는 알몸으로 수영을 즐기고 사라는 그런 그녀를 훔쳐보는데 줄리는 낮에는 수영이나 선탠을 즐기고 밤에는 남자들을 별장으로 데려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젊은 친구들뿐 아니라 상당히 나이든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줄리가 사라는 못마땅하고 불편했지만 조금씩 줄리에게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내 엄마가 딱하군. 어째서요? 밤마다 다른 남자와 들어오는데 마음이 편하겠니? 착각하지 마요. 아줌마가 뭘 알아요? 아줌마는 욕구불만의 영국 여자일 뿐이에요. 추잡한 건 죄다 쓰면서 실천은 못하잖아요. 고상 떨지 마세요. 사라는 그녀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어 줄리에 대한 글을 쓰기로 하는데 어느 날 줄리가 외출한 사이 줄리의 가방에서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는 줄리의 일기장을 훔쳐본 후 드디어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줄리와 저녁을 먹으러 간 사라는 줄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줄리는 사라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집에 돌아와 술을 한잔하면서 줄리는 사라에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엄마가 여기서 살았었니? 가끔 아빠와 특히 여름에 헤어진 뒤론 다시 안 오려고 했어요. 엄만 니스로 떠났어요. 암튼 여긴 아빠 집이에요. 엄마는 아빠가 프랑스로 와서 같이 살길 원했니? 네. 런던의 아내와 가족을 버리라고도 했고요. 존은 그럴 남자 아냐. 다음 날 줄리는 사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가 쓴 글을 훔쳐보게 되고 그 글이 자신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라의 글을 본 줄리는 그날 밤 프랭크를 별장으로 데려오는데 프랭크는 사라가 자주 가는 카페 주인으로 사라가 내심 호감을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줄리는 사라 앞에서 프랭크와 춤을 추며 그녀를 자극하고 프랭크도 사라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흥이 올랐는데 아쉽게도 음악이 끝나자 사라는 잘 거라며 방으로 올라갑니다. 잠을 자려다 시끄러운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니 프랭크와 줄리가 수영장에서 벗은 채 수영을 하고 있었고 이어진 두 사람의 진한 스킨십을 봅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갑자기 줄리에게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사라가 위에서 돌멩이를 던진 것으로 줄리는 가지 말라며 프랭크를 붙잡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랭크가 보이지 않자 그의 행방이 궁금해진 사라는 프랭크의 가게를 찾아가 보는데 종업원은 사라에게 프랭크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라는 수영장 타일에서 핏자국을 발견하고 줄리에게 묻지만 줄리는 자기 피일 거라며 거짓말을 하지만 사라는 벽난로에서 타다 남은 양말 한 짝을 발견하고 그것이 프랭크의 양말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불길한 예감에 프랭크의 집에도 찾아가 보지만 프랭크는 보이지 않았고 사라는 정원사 마르셀의 집을 찾아가지만 마르셀은 스위스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줄리의 엄마는 벌써 죽었다고 하는 말에 사라는 놀라 존에게 전화를 하지만 존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줄리는 별장으로 돌아온 사라를 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엄마라고 부르짖으며 매달리는데 사라가 내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자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정신을 차린 줄리에게 사라는 프랭크에 대해 물어보는데 자신이 프랭크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하고 줄리가 말한 곳으로 가보니 정말로 프랭크가 죽어 있었습니다. 사라가 돌멩이를 던진 후 귀마개를 꽂고 잠든 사이에 줄리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자신을 위해
그랬다는 줄리의 말에 사라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라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 줄리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기로 하는데 프랭크의 옷가지들을 태웁니다. 그러나 잔디를 깎던 정원사 마르셀이 프랭크를 묻은 자리가 이상함을 느끼는데 그 순간 사라는 마르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마르셀을 유혹해서 간신히 들통날 위기를 모면합니다. 줄리는 생트로페로 떠나며 사라에게 자신의 엄마가 쓴 원고의 사본을 남기고 사라는 줄리가 준 원고를 보고 소설을 쓰게 됩니다. 사라, 제가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라도 이러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의 원고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불에 태운 건 맞지만 숨겨둔 복사본을 엄마가 주셨어요. 아빤 이 사실을 몰라요. 아마도 오늘 아줌마한테 드리게 되면 아줌마가 엄마를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줌마에게 영감을 준다면 사용하세요. 사라는 원고를 들고 존을 찾아가는데 원고를 읽어본 존은 사라답지 않은 글이라며 출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 존에게 사라는 그럴 줄 알고 박켄이란 출판사와 계약했다며 완성된 책을 내미는데 책의 제목은 스위밍풀이었습니다. 사라는 존에게 책은 당신 딸한테 주라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가는데 그 순간 존의 진짜 딸인 줄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진짜 딸 줄리는 별장에서의 줄리와는 얼굴만 같았지 완전히 다른 다소곳한 소녀였는데 그런 줄리를 보고 사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영화의 뒷이야기. 영화의 결말에 대한 해석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진 불친절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별장에 줄리는 사라가 만든 가상의 인물로 짐작됩니다.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작품답게 마지막에 멍해지는 영화인데 이야기의 과정이 범죄의 소설의 분위기를 지어냅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라와 자유분방한 줄리라는 두 여자를 대비시켜 사라의 잠재된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인 프랑스와 오종은 1967년 파리 출생으로 초기에 단편 영화들이 세계 유수의 단편 영화제에 초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시트콤이란 작품으로 장편 영화에 진출하는데 동시대 프랑스 영화계의 악동, 예술적 악덕으로의 투신 등의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레퓨지, 인 더 하우스, 영 앤 뷰티풀, 나의 사적인 여자친구, 두 개의 사랑, 신의 은총으로 썸머 85 등이 대표작입니다. 사라 모튼 역의 샤롯 램플링은 베니스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국의 명배우입니다. 45년 후 영 앤 뷰티풀, 아이 오브 더 스톰, 공작 부인 세기의 스캔들, 레밍, 하우스키, 엔젤 하트, 스타더스트 메모리즈, 비엔나 호텔의 야간 배달부 등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줄리 역의 루디 빈사니에는 9세 때부터 연기를 시작한 아역배우 출신의 프랑스 여배우로 1979년생입니다. 스위밍풀로 미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블랙과 화이트의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 옆에 누운 도발적인 이미지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피터팬에서 주연 팅커벨 역할을 했으며 8명의 여인들에서는 까트린 드네브, 이자벨 위페르, 엠마니엘 베아르 등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잠재된 욕망의 분출, 스위밍풀이었습니다.